5장 C샵의 객체지향 5.1 객체지향의 기본 5.1.1 오버로딩. 이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함수 이름 하나에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함수 이름은 전부 다 플러스로 똑같습니다. 플러스로 똑같은데 함수를 여러 개 이와 같이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컴파일러는 같은 이름의 함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같게 들어오면 전부 다 이 컴파일러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 버립니다. 여기서는 가상적으로 플러스 언더바 1, 플러스 언더바 2, 플러스 언더바 3 이와 같이 바꾸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컴파일러가 이름을 바꾸는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함수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자가 바로 매개변수의 개수와 매개변수의 형입니다. 이것을 구분자로 해서 컴파일러는 함수의 이름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플러스라는 함수를 이와 같이 호출했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호출하면 컴파일러는 이 매개변수를 확인합니다. 이 매개변수가 현재 인트형이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 언더바 1 함수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코드를 플러스 언더바 1 이와 같이 5,5 이와 같이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오버로딩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이 오버로딩 함수를 사용합니다. 만약 함수의 이름을 다르게 준다면 함수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함수를 모두 다 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에 여러 개의 함수를 두는 것은 아주 사용자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5.1.2 연산자 오버로딩. 이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연산자의 기본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연산자를 중복해서 정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탑형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탑형이란 클래스는 멤버 필드로 int a와 int b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 int a와 int b를 넘겨받아서 내부의 멤버 필드에 각각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합형 객체를 두 개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타합형에 3,5, 타합형에 7,6이라고 넣어서 새로운 타합형 객체 두 개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객체를 더한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S1 더하기 S2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더하기로 이 타합형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합형을 더하는 것을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넣자는 것이 바로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즉 이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 즉 타합형에 해당하는 플러스 연산자를 다시 만들어 넣자는 것입니다. 타합형에 해당하는 플러스 연산자를 오버로딩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함수명은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명으로 만들고 반드시 스태틱으로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넘겨받아서 T1과 T2를 넘겨받아서 내부에서 어떻게 더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더한 결과를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면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탑점, 즉 스태틱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탑점 오퍼레이터 플러스 거기에다가 매개변수로 S1, S2 이렇게 넣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와 같이 더하기로 호출을 하면은 내부에서는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가 호출되는 방식으로 연산자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3 상속. 상속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 둔 클래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가정을 하고 그 해결책으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탑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새로 만들 클래스가 이 탑형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고 가정하죠. 이럴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탑형의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소스 코드가 없습니다. 소스 코드를 잃어버렸으면 DLL만 남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소스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또 카피 앤 페이스트도 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 이 클래스들을 상속해서 그대로 쓴다면은 소스 코드도 수정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새로운 클래스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클래스를 기본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비주얼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폼 클래스를 많이 상속합니다. 폼이란 클래스를 상속할 때 이와 같이 상속 연산자를 쓰고 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겠다고 하고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폼이란 클래스 내부에 있는 수많은 멤버들이 모두 헬로 폼에서 쓸 수 있는 멤버가 됩니다. 즉 상속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상속에서 상위 클래스를 기본 클래스라고 합니다. 즉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며 하위 클래스를 derived 즉 파생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속을 하면은 상위 클래스의 능력을 하위 클래스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5.1.4 단계별 상속. 이번에는 상속의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andfather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며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father이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father를 상속받아서 child라는 클래스가 됩니다. 실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andfather은 내부에 자기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으며 say grandfather이라는 함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grandfather를 상속받아서 father이라는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father 클래스는 생성자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say father이라는 함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father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child 클래스가 되었으며 이 child는 생성자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say child라는 함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ather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grandfather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함수와 그리고 grandfather의 함수 두 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child 입장에서는 father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father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모인 say father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모인 say grandfather 함수까지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ild 입장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총 3개가 됩니다. 그리고 father 입장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grandfather 입장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하나가 됩니다. 5.1.5 실드 키워드를 이용한 상속 금지. 일반적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클래스를 땡땡 표시를 이용해서 상속을 하면 가볍게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용자가 상속을 금지시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퍼블릭과 즉 접근 지정자와 클래스 사이에 실드란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아래쪽으로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제에서 보시면은 퍼블릭과 클래스 사이에 실드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때 상속 표시로 상위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시키고 싶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실드 키워드를 넣어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5.1.6 생성자. 이 생성자는 객체의 메모리를 생성할 때 함께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생성자입니다. new로 객체의 메모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메모리의 초기화를 위해서 함께 호출되는 함수가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생성자의 호출 없이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 direct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내부에 3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name과 address, age 그리고 생성자를 이용해서 각각 멤버의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ame과 address와 age를 매개 변수로 넘겨받아서 멤버 필드에 각각 할당해주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이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그리고 return 타입을 여기에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생성자를 만들어 넣지 않는다면은 컴파일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 생성자를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디폴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고 몸체 자체가 비어있는 기본적인 생성자입니다.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만 컴파일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생성자입니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성자를 호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construct direct 객체를 생성할 때 이와 같이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폴트 생성자, 이와 같은 디폴트 생성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용자가 별도로 생성자를 새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는 더 이상 컴파일러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여기에서 별도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넣어서 쓴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디폴트 생성자의 형식이 없다면 디폴트 생성자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5.1.7 소멸자. 이 소멸자는 객체의 메모리가 제거될 때 함께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소멸자입니다. 이 소멸자는 C++에서는 명시적으로 delete를 이용해서 호출을 했지만 C샵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소멸자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arbage collect가 메모리의 제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 소멸자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garbage collect가 객체의 메모리를 제거하는 순간 함께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소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멸자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멸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tilde를 붙여주면 이것이 소멸자가 됩니다. 이 소멸자는 garbage collect가 객체의 메모리를 제거하는 순간 호출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제거되는 순간 이 문자일이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8 생성자와 소멸자의 호출 순서. 생성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클래스부터 하위 클래스로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하지만 소멸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클래스부터 상위 클래스로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은 그랜드파더의 클래스의 생성자, 그리고 파더의 생성자, 차일드의 생성자, 이렇게 최상위 클래스부터 차례대로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이것은 최하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위 클래스의 메모리부터 먼저 만들고, 그리고 차례대로 하위 클래스의 메모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자의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차일드 클래스의 객체를 소멸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차일드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파더의 소멸자, 그리고 그랜드 파더의 소멸자, 이렇게 역으로 소멸자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9 상속관계에서의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리고 프로텍티드. 이번에는 상속관계에서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시면은 myfather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myfather이라는 클래스는 내부에 프라이빗 멤버를 두고 있는데, 이 프라이빗 멤버가 닉네임이란 프라이빗 멤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myfather를 상속받아서 son이란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 son 클래스 내부에서는 아버지의 프라이빗 멤버를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멤버, 프라이빗 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프라이빗만큼은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빗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프라이빗은 퍼블릭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get 닉네임을 통해서, 퍼블릭 함수를 통해서 닉네임을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상속관계에서 프라이빗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기 때문에 상속관계에서는 가볍게 가져다 쓰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접근 지정자가 바로 프로텍티드입니다. 이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속관계에서만 퍼블릭이고, 그 외에는 모든 것에 프라이빗처럼 행동하는 접근 지정자가 바로 프로텍티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프로텍티드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속관계에서만 퍼블릭입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프라이빗입니다. 즉 카멜레온 같은 접근 지정자가 바로 프로텍티드인 것입니다.